6월 26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해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3월 개원합니다. 민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까지 오가야 했던 인천, 부천, 김포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파주시에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무원 사회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비롯한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장 당선인이 보고 간소화와 격식을 깬 취임을 준비 중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다음 주부터 회장에서 상임부회장, 사무처장까지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맡게 됩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물론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동부연안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상당수가 설령 2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선박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 학년도 신입생이 단 한 명에 불과해 존폐 기로에 놓인 인천 용유중학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 학교의 신입생 모집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처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19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해재판부가 빠르면 내년 3월 개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들은 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느라 길바닥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원해재판부가 생기면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청사 안에 서울고법원해재판부를 내년 3월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후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인천의 원해재판부가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천, 부천,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구태여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형사 사건의 항소심을 인천에 있는 원해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사 2개, 형사 1개 이렇게 3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인천 원해재판부에 들어설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인구 3대 도시로 성장한 인천시의 격에 발맞춰서 내친 김에 서인천 고등법원 유치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파주시에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무원 사회에 불만을 사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요. 인수위원회는 최근 파주시에 이 업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면서 모두 17개의 항목의 자료 제출을 파주시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수위가 요구한 제출 자료 내역 가운데 일부가 인수위 업무와는 무관한 그런 자료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민간 위탁업체의 임직원 명단을 내놔라, 임직원이 공무원 출신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달라, 또 자금 규모 등도 알려달라 이렇게 마치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요구할 법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파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이 행정 업무를 보고받고 또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감사를 벌이듯 갑질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냐라면서 도를 지나친 그런 요구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는 업무 보고는 간소화하고 또 최소화하고 취임식도 외부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 등 이 격식을 파괴하는 간소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인천판 1면 보시겠습니다. 지도부 공백을 겪고 있는 인천시 체육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 지금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죠.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인천시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회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또 유 회장이 임명한 강인덕 현 인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체육회를 이끌고는 있지만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고요. 이에 앞서 사무처장도 이미 공석인 상태입니다. 즉 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회장, 상임부회장, 이 사무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면 이 예산과 인사를 비롯한 주요 체육회의 의사 결정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인천시 체육회의 업무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칠면 경계면 보시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있죠. 인천이. 그런데 이 인천항의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한중 카페리 선사 대다수가 설령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서 이 여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제1, 2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이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다롄, 단둥, 옌타이, 칭다오, 텐진 등 중국 항로 10곳을 연결하는 카페리는 모두 10척이 지금 현재 운항되고 있는데요. 인천 중국 카페리 여객 수는 2016년 기준으로 무려 92만 명에 이릅니다. 한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카페리 선박 10척 가운데 8척이 이미 진수한 지 20년 넘은 낡은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설령 30년에 약간 못 미치는 카페리도 2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항구적으로 여객 안전을 위해서는 이 낡은 선박의 교체가 절실하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이 단 한 명에 불과해서 학교 문을 닫는 존폐 기로에 놓인 인천 용유중학교, 이 학교에 희망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영종 지역이 24년 만에 중학교 9에서 중학교 9으로 승격하게 돼서 학생 모집 지역 범위가 넓어진 여파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주에 영종 지역 중학교 군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동 주민들은 용종중학교에, 운서동 주민들은 공항중학교에, 용유동 주민들은 용유중학교에 학생 배정이 확정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이 중학교 9에서 중학교 9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용유동에 살지 않는 인근에 살고 있는 다른 동의 학생들도 이 용유중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단 한 명뿐이었던 신입생이 내년 학년도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돼서 학교가 계속 존속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4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이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난 4년간의 인천시정 성과와 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이인수 인천일보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 시장이 오는 29일 이임식을 갖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제 지난 선거의 그 패배의 충격을 좀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마 휴가를 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출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습니다. 네. 유 시장은 이제 오늘 29일 날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제 4년 동안의 그 시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 시장의 지난 4년간 시정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던 유 시장의 시정 포부를 한번 복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민선 시장 중에서 이제 인천 출신이다. 첫 인천 출신이다. 이걸로 이제 집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또 기대와 관심을 좀 받았던 거였죠. 그렇죠. 유 시장은 2014년 7월 1일 그 수봉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서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제 각계 인사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취임식을 갖고 시정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 시장은 그 시민의 바람이란 제목의 영상물을 이제 시청을 하고 인천을 창조 도시로 특화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 아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인천의 최대 현안이라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그 재정의 정상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 시장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힘 있는 인천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시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좀 얻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임 이후 유 시장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눈에 띄는 사업 또는 성과가 있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빚을 좀 갚는데 가장 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시장이 취임 당시에 부채가 물경 13조 원, 그다음에 하루 이자만 해도 12억 원이 나가는, 그다음에 또 채무 비율도 약 한 40% 정도로 아주 재정 위기,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정 위기 직전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유 시장이 하여튼 지난 4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한 3조 7천억 원의 이제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위기 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과를 좀 거뒀죠. 그리고 이제 영종 하늘도시하고 청라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그 제3 연륙교, 이것도 굉장히 좀 말이 오랜 동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렇죠. 논란들만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요것도 이제 본궤도에 좀 올려놨다. 요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이제 서인천 나들목에서 용현동 지점까지 구간을 일반 도로로 전환해 인천시 입장에서 도로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 점도 일정 부분 성과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 시장 그때 취임 당시 자신의 1호 공약을 인천발 KTX로 내세웠는데 올해 이제 국비 230억 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예정대로라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의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인천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찾자, 또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 이런 시도도 있었죠. 그렇죠. 인천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인이 없다, 뭐 정체성이 없다, 이제 그런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유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인천 가치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가치 재창조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한 부분을 좀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현 하객지구에 인천 뮤지엄 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인천 전역의 축제하고 문화 행사를 이제 한데 묶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이것을 이제 인천 애인 페스티벌로 창안하는 그런 정책도 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특기할 만한 내용이 무상급식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중학교 전체 이제 무상급식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아마 최초 사례로 최초이면서 지금 인천시만의 어떠한 좀 업적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치적이고요.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인천 인구가 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대구를 넘어섰는데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이것은 굳이 뭐 유 시장의 어떤 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 시장이 재직 당시에 시세가 이렇게 커진 부분, 이것도 이제 유 시장의 치적이라고 이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지만 이 나중에 논란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반발에 부딪혀서 벽에 부딪혔던 그런 시책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례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우선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 협의체 합의를 성사시켜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 면허권을 넘겨받았고, 또 이제 반입 수수료 가산금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470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로 넘겨받는 SL공사 이관도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사자 합의의 경우 매립지 연구와 논란, 그 다음에 SL공사 이관 시 이제 인천시 재정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서 이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계속 펴오면서 난관에 좀 부딪힌 지금 상황입니다. 더더욱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박남춘 당선인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 사자 협의의 당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요즘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이제 일반 도로와 구간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은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후 일반 도로와 구간 재생 사업 이런 데 막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달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자본 유치를 통해서 진행시키던 이제 검단 스마트 시티 이 사업도 사실은
이제 실패로 끝났죠. 대시민 사기극이란 말까지 이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논쟁 속에 이제 수포로 지금 돌아가면서 해당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지금 사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취임 4년 동안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계획 내 외자유치 성적표가 낙제점이었다는 것도 유 시장의 이제 한계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장밋빛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실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취임 재직 4년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특히 인사 문제. 인사요. 인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사공단이라든가 이런 주변 이제 기관 단체장들의 인사가 계속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제대로 된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회전문 인사다, 도돌이표 인사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말씀 듣고 보니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정에 상당히 역동적으로 흘러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과연 앞으로 유 시장이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런 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까지 떠돌던데요. 글쎄 지금 당장의 어떠한 행보라든가 액션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해 보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주변의 몇몇 인사들로부터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이런 쪽으로 전면에 나서거나 하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최대 한 1년 정도의 어떠한 좀 자숙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유 시장의 현재 심경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자숙해도 이제 모자랄 판이다. 이런데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다.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요렇게 집약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 시장은 지난 14일, 그러니까 선거 이제 패배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날이죠. 인천 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임 없이 달려온 지난 4년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그다음에 진실이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저희 부족한 탓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보수 정권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제 심경을 좀 토로를 했는데요. 이제 보수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은 너무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숙 기간 그런 것들은 갖겠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면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냐. 2020년. 그런 내후년에요. 말들은 그렇죠. 그런 말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구도 구체적으로 중동옹진이다, 연수갑이다, 남동갑이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곳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좀 두고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늘은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공과 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인수 인천일보 편집국장 함께 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에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폭염에 이어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용인, 평택 25도, 의정부 24도를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6에서 11m, 물결은 최대 2m를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9에서 14m를 불며
물결은 3m로 일겼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루더스 헉슬리.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26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